시그마의 정의와 성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의 정의와 성질은 일단은 시그마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그마는 아래끝과 윗끝 두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K는 이 K가 미지수죠. K는 M부터 N까지 여기가 미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K는 N부터 N까지 AK 여기가 수열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렇게 수열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KM을 M에 대입한 AM부터 M 플러스 1을 대입한 AM 플러스 1, AM 플러스 2, AM 플러스 3 쭉 가서 AN까지를 대입한 것을 우리가 시그마 K는 M부터 N까지 AK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1은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가 1이 들어가므로 2 곱하기 1 빼기 1 그러면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10을 대입하면 20 빼기 1이 되므로 19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9까지 사이에 있는 이게 홀수 수열이므로 모든 홀수들 1, 3, 5, 7, 9, 11 쭉쭉쭉 나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마는 합의 기호입니다. 합을 되게 유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그마의 성질인데요. 아까 말했던 시그마의 정의에 입각하여 이러한 성질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5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AN은 5라는 수열,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수열의 값이 5인 그런 수열이 1부터 N까지, 즉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하면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5 더하기 5, 5 더하기 5를 계속해서 언제까지 더해주냐? 이게 N개가 있을 때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답은 5 곱하기 N, 그래서 5N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 같이 N 곱하기 C 해서 CN이죠. N 곱하기 5 해서 5N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거를 간혹 가다가 그냥 5라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객관식의 경우는 답이 없을 테니까 그게 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주관식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겁니다. CAK는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AK까지 라고 나와 있는데요. M까지 5AK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5AK라고 하면 이거를 나열해 볼게요. 왜냐면 수열은 나열을 해서 그 식성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수열의 특징을 가지고 수열의 정의이므로 우리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5A3 5AN. 자, 그러면 5로 이거를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A1, A2, A3, AN. 자, 그러면 5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던 이 실수배라고 하죠. 실수배, 즉 이 숫자를 밖으로 이렇게 꺼내줄 수 있다. 이거를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물론 적용할 때는 익숙치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것일 뿐이지요. 자, 다음은 요 예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뭐냐? 자, A1 더하기 B1 더하기 A2 더하기 B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더하기 BN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다 보면 A끼리만 따로 더해도 되겠구나.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런 식으로 둘이 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고 합도 마찬가지고 얘를 둘이를 분리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K는 1부터 11까지 AK는 4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BK는 24입니다. 자, 그런데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5AK 더하기 BK의 값을 이제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AK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AK를 알고 있고 BK를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들로 바꿔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1 5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BK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4 더하기 24는 최종적으로 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4입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32번 문제는 K는 1부터 7까지 AK, K는 1부터 6까지 AK 플러스 1.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 AK 플러스 1이랑 AK 플러스 1은 서로 다릅니다. 이거는 A2부터 시작하는 어떤 수열이고 이거는 A1부터 시작하는 AK라는 수열의 1이라는 값을 더한 것입니다. 자, 둘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본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는 1부터 7까지의 수열 AK를 전부 다 더한 것이구나. 그리고 K는 1부터 6까지 AK는 1부터 6까지 AK라는 수열을 다 더한 것이구나. 그리고 요거 분리해 줄게요. K는 1부터 6까지 1은 그냥 6이겠구나. 그래서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1부터 6까지의 모든 AN을 다 더한 거고 얘가 1부터 6을 지나서 7까지의 모든 수열을 다 더한 것이라면 1부터 6까지를 양변에서 소거해줘서 H 최종적으로 6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32번의 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는 두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BN은 10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2BK가 160일 때 시그마 1부터 10까지 BK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라면 이 BK라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들을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AK 더하기 2BK는 AK 더하기 BK 더하기 BK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각각 이거와 이걸 알고 있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AK 플러스 2BK 빼기 AK 플러스 BK 라고 하면 그게 BK가 되겠죠. 자, 여기 모든 항에다가 시그마 1부터 10까지를 붙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근데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0이고 얘는 160입니다. 자, 이거 10 아닙니다. 이거 100입니다. 10 곱하기 10을 해서 100. 160 빼기 100은 6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60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3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3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은 7입니다.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의 제곱 마이너스 A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AK의 제곱 여기 보이네요. AK 여기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이거를 표현하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전체 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7이고
요게 3이므로 2 곱하기 7 빼기 3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6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 문제. 자, 62번 문제.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는 8, 시그마 K는 1부터 B까지 K는 1부터 5까지 BK는 9입니다. 자,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AK-BK 플러스 4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또다시 분해해 봅시다. 자, 분해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빼기 2 빼먹었죠. K는 1부터 5까지 B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4입니다. 자, 이거 4 조심하셔야 됩니다. 4 하나 때문에 그냥 다 틀려버리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8 곱하기 2 빼기 9 플러스 4, 5, 20 그래서 36 빼기 9 해서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16이고 이게 20이니까 36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자, 안 되면 이 시그마의 성질 옆에 이렇게 항상 띄워 놓으니까 시그마의 성질 한 번씩 봐주시면서 네,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네, 72번 문제입니다. 72번 문제 한번 쭉 다 풀어볼게요. 자,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은 28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은 16입니다. 자, 16이죠. 자, 16이라고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AK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전체 제곱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16이고 자, 이것도 한번 바꿔줘 볼게요.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걸 2배 해줘서 여기 개수 앞에 붙이면 되죠. 네, 곱셈 공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식을 알게 되었으니 이 두 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AK의 제곱을 구하길 원하니까 근데 여기에 AK가 여기 같이 들러붙어 있네요. 들러붙어 있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둘이 한번 일단 AK의 제곱과 AK의 제곱, AK와 AK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AK를 먼저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둘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AK의 제곱 플러스 2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은 둘이를 빼면 28 빼기 16이니까 12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최종적으로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은 12가 되므로 시그마 K는 1부터 AK까지는 11이 아닙니다. 11 아니에요. 11 아니고 10이에요. 자, 여기에 둘이 곱해져가지고 1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10이 되고 그러면 10을 옮겨주면 AK는 2가 됩니다. 제발요. 이거 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우리가 2라고 이렇게 구해줬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AK가 16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은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 1 갖고 틀리는 사람 제발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개념은 교대수열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교대수열은 무엇이냐?
교대 수열은 중간에 수열을 나열하면서 중간에 있는 항들이 서로 소거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복잡해 보이던 시그마 값이 사실은 단순한 그러한 AN에 관한 어떤 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열입니다. 자, 일단 여기 하나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증명, 프루프라고 하면서 나와 있죠. A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를 나열해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중점은 나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응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그 핵심은 바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열을 결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외워야 하는 거는 이거 하나로 한정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응용을 해서 풀어가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열을 해보면 이제 요쪽에다가 나열해 볼게요. A 1부터 대입을 해서 나열해보면 A2 빼기 A1 더하기 A3 빼기 A2 더하기 A4 빼기 A3 더하기 A5 빼기 A4 더하기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A2가 이렇게 서로 소거가 되죠. A3도 서로 소거가 됩니다. A4도 소거가 되고 A5랑 A6이랑 7이랑 7이랑 N이랑 소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AN 플러스 1 빼기 A1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은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오므로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이제 수열 중에서 K와 K 플러스 1이 있는데 더 큰 K 플러스 1에 가장 큰 숫자를 대입하고 1에다가 작은 미수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해서 결론적으로 AN 플러스 1 빼기 A1이라고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므로 외우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열 항상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 위에 제가 살짝 써놓은 여기 살짝 써놨어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무엇이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플러스 2 마이너스 AK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거는 차이가 두 칸 차이가 나는 그런 교대 수열인데요. 이걸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A3 빼기 A1 더하기 A4 빼기 A2 더하기 A5 빼기 A3 더하기 A6 빼기 A4 더하기 A7 빼기 A5 더하기 쭉 나아가다 보면 A N 플러스 1 빼기 A N 마이너스 1 더하기 A N 플러스 2 빼기 A N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을 잘 보시면 없어지는 것이 A3, A3, A4, A4, A5, A5 나중에 A6도 A6, A7도 A7가 없어지는데 그 대신 여기는 앞에 두 개가 없어지면서 뒤에 두 개는 살아남았으니까 앞에 두 개가 요번에도 없어질 겁니다. 그럼 남는 것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뒤에 두 개가 사라지죠? 네, 뒤에 두 개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뒤에 두 개가 살아남아서 요렇게 사라지겠죠? 뒤에 있는 것이 사라지니까 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2가 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두 개가 사라졌으니까 뒤에 두 개가 살아남고 뒤에 두 개가 계속 연달아서 사라지니까 뒤에가 계속 사라지고 있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뒤로 갈수록 앞에 있는 것들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 중에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것들, 뒤에 있는 것들, 뒤에 있는 것 중에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뒤에 있는 것들, 앞에 있는 것들. 자, 이렇게 살아남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지만, 자, 이거는 딱히 외우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잘 알아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것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식이어서 그 플러스죠.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1.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K는 1을 여기다가 한번 넣고 K는 2를 여기다가 한 번 더 넣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N은 N 그러니까 N을 K의 자리에 한번 넣고 그 다음에 N-1을 K 자리에 한번 넣음으로써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2개, 맨 뒤에 2개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제가 일부러 여기 책에다가 안 써놓은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이고요. 이런 거는 외우는 대신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되지만 이거는 외우는 대신 뭘 생각해라? 나열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상황을 좀 이해하는 편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또 이거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법한 그러한 문제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이제 마이너스 1과 관련된 겁니다. 마이너스 1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ak 곱하기 ak 뭐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ak 플러스 1 빼기 a 더하기 ak. 자, 이런 수열이 있는데요. 자,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냐? 그럼 이걸 한번 나열해보면서 이 수열을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이 있고요. ak 플러스 ak가 있는데 1을 대입하면서 나열해볼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a2 플러스 a1. 자, 이렇게 되죠. 더하기 플러스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이니까 a3 플러스 a2. 마이너스 3이니까 홀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A4 플러스 A3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 될 건데, 이거는 물론 이것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에 따라서 둘이 나눠지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은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3, 플러스 a2,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3.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어떻게 돼서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져서 최종적으로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거는 때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보고 어느 것이 소거되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이 결국은 이 시그마가 어떤 수열로 변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어려운 수열, 이런 거 같은 어려운 수열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결론은 뭐냐? 나열을 해보고 뭐가 소거가 되는지. 자, 나열을 해보고 소거를 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생각해보라. 결국 수열은 나열을 해야 하는 그러한 정의를 필연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항분리입니다. 이항분리는 무엇이냐? 자, 어떤 수가 이제 3 곱하기 4분의 1은 이라는 어떤 이런 식의 숫자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고 하면 얘를 1을 4 빼기 3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4 빼기 3이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우리가 둘이를 쪼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1분의 3 곱하기 4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 x 곱하기 y 빼기 x는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라는 이러한 성질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자, 여기 위에도 잠깐 써놨는데 차이와 곱을 통해서 우리가 차이와 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이제 차이와 곱을 이용한 것이 이 이항분리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가 곱이죠. 여기가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이만큼 나면, 이 둘 사이의 숫자의 차이가 이만큼이 나면, 둘 사이의 차이가 1만큼 나죠. 3과 4 사이 차이는 1만큼 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로 분리시켜 줄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분리시켜주는 이유는 이항 분리가 아니라 우리 교대 수열에 있습니다. 자, 교대 수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곱, 여기는 차이죠. 교대 수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교대 수열의 형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대 수열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교대 수열은 일단은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소거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만 있다고 소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고 보통 같은 항이 있습니다. 같은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은 경우도 an과 AN, n-1과 n-1, A3과 A3, AE와 AE가 같은 항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서로 그 항들이 소거가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교대 수열의 형태에는 마이너스와 같은 항이 있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같은 항은 거의 문제에서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마이너스의 형태를 이 분수의 형태에서 마이너스의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 자, 이 마이너스의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항 분리를 하는 것이지 이항 분리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항 분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독특한 예시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x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 이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자, x에다가 요 위에 분자에 있는 1을 더하면 x 플러스 1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15분의 2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5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3에다가 2를 더하면 5가 되는 이러한 곱분의 차이 구조이므로 결론적으로 이걸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라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항 분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항 분리? 이항 정리죠. 네, 여기 잘못 썼네요. 이항 정리입니다. 아니, 이항 분리죠. 나 뭐 하는 소리? 이항 분리입니다. 이항 분리. 뭔 이항 정리? 이항 정리는 그 확통에 나오는 거죠. 확통에. 자, 그래서 요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시가 중요한데요. 여기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건데 당황스러울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가 곱이고 여기가 차이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밑에 곱이 있고 이 곱이 계속 수열의 그 항을 나열함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고요. 요 수의 요거에다가 요 차이만큼을 더해주면 AN이 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빼기의 형태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요런 거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k 마이너스 1. 자, 요런 거는 둘이 곱해서 한번 보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k에다가 1을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입니다. 곱한 그런 어떤 수열인데요. 자, 이 수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이걸 더한다고 이게 되지는 않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항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1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k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요게 됩니다. 그래서 k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이 이것이 되므로 얘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꿔줘 보겠습니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2가 더해지게 되잖아요. 자, 여기가 2가 더해져서 이거에 2가 더해지면 이게 되는 거니까 2가 더해져서 이게 되므로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 되겠거나 뭐로? 2로 바꿔야 되는데 원래의 숫자를 망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얘를 2k 플러스 1 빼기 2k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면 2가 똑같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트 모양으로 둘이 나눠줘서 2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체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얘가 곱 그리고 차이로 이루어졌다는 것. x에서 올라갈 때 이 차이만큼을 더해서 나머지 y가 되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바로 우리 교대 수열의 형태에서 같은 항과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소거를 해서 교대 수열을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것이므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1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4는 4분의 1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는 4가 일단 있네요. 일단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가 보이냐면 둘이 곱이 보입니다. 자, 곱. 자, 여기 안 써놨나요? 네, 여기 써놓겠습니다. 곱이 되게 중요하죠. 요 곱이 있죠. 곱. 그리고 여기가 차이. 자, 근데 둘의 곱은 보이긴 하는데 둘의 차이가 보이지가 않네요. 그럼 이 차이는 4가 아니라 1이겠죠. 그럼 제가 마음대로 4를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의 식과는 다른 식이 돼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4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준 셈으로 치면 어떨까요? 하는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제 이 형태가 됐으니까, 자, k에다가 차이를 더해줘서 다른 곱해진 숫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k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은 k는 1부터 n까지 4배가 4분의 15가 되고 4를 나눠주면 16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교대 수열이니까 작은 놈에다가 1, 큰 놈에다가 n. 자,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외우라고 했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게 16분의 15이고, 요거는 최종적으로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므로 1 둘이 빼면 n 플러스 1분의 n, 즉 최종적으로 요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n이 15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n은 15입니다. 자, 요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요거 외우십시오. 대입하고 작은 놈에 1 대입하고 큰 놈에 n 대입하고, 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 A1은 15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는 2N 플러스 1이다 를 만족시킨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A10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너무 전형적인 교대 수열이죠. 자, 그래서 교대 수열이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놈의 1, 큰 놈의 n을 대입해서 AN 플러스 1, 중간에 있는 거 다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A1이 2n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A10을 구하고 싶으니까 n의 자리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좋을까요? 9를 대입하면 좋겠죠. 9를 대입해보면 A10 빼기 A1은 여기에도 9를 대입해야겠죠. 9, 2, 18, 그래서 19가 되고 A10은 A1 플러스 19인데 A1은 15이므로 34가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4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안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SN의 정의에 의한 건데, 자, SN을 통해서 우리가 AN을 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Sn 빼기 Sn-1을 함으로써 우리가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1부터 N-1을 거쳐서 N까지의 합이고 얘는 1부터 N-1까지 합이므로 N-1, N-1, 1부터 N-1까지가 다 사라지면 최종적으로 AN, 즉 N번째 항, 일반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1에다가 N-1을 넣는 거니까 N분의 N-1이 되겠죠. 자, 이거를 통분해주면 N 플러스 1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 아,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그것이 무엇이 된다? AN이 된다. 자, 그럼 AN은 뭐가 된다?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A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해주면 A4는 4 곱하기 5가 되겠죠. 4 곱하기 5분의 1, 최종적으로 답은 20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옆으로 일단은 제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슈. 이거 지울까요? 네, 지우고 싶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푸냐? Sn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봤더니 1 곱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위에 차이가 1로 된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전 그냥 이게 보여서 이렇게 풀었는데요. 자, 1에다가 차이인 n을 더했더니 n 플러스 1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이라고 할 때 그것이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려면 an이라는 것은 애초에 1분의 k 빼기 k 플러스 k겠죠? 여기가 k네. 여기가 k. 자, ak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n을 대입해서 요게 나오고요. 1을 대입해서 요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해보면 A, K를 구할 수 있고요. A4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4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둘이 곱한 거죠. 20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0분의 1 똑같이 나오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1번, 이게 2번. 두 가지 풀이 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풀라고 만든 문제였겠죠. 근데 이런 안목이 생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좀 뒤로 넘겨서 6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3번 문제 꽤 넘어가죠. 63번 문제. 63번 문제. 수열 AN은 A는 1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할 때 A11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오늘 배운 이 교대 수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너무 전형적인 교대 수열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해줘서 A1 빼기 AN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A1은 1이고 1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므로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100 마이너스 10 플러스 1은 a11이 되므로 우리가 이거를 잘 계산만 해준다면 정답은 91이 될 것입니다. A11은 91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푸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 푸는 방법은 이제 뭐 그냥 여담이지만 요게 자연수 정의역을 자연수로 갖는 2차 함수이면서 상수항이 0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과 같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a1 마이너스 2분의 d의 n,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거 2분의 d,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d이고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d 플러스 a1 마이너스 2분의 d가 되므로 1을 대입하면 s1은 a1이 된다. s1은 a1이 된다.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등차 수열을 빨리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의 2배, 마이너스 1의 2배이므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등차 수열은 이렇게 생겼죠.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1이죠. 자, 그리고 한 항은 그냥 우리가 ak라는 어떤 한 항을 이제 대입해 줌으로써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것이 d랑 한 항을 알 수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요 a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a1을 대입해 주면 여기다 1을 대입해 주면 0이니까 an이라는 것은 수열은, 이 수열은 마이너스 2n이라는 수열인데, 그 수열이 뭐냐? 바로 요 수열이죠. 요 수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ak 빼기 ak 플러스 1이 2n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 여기 요 복습이 다 됩니다. 자, 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n, 즉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즉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an이 등차 수열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문제에 여기에 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었죠. 부분과 전체의 논리에서, 전체는 부분으로 갈 수 있지만 부분에서는 전체로 절대 갈 수가 없다. 즉, 이 일부분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전체가 어떤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실제로 이게 놀랍게도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등차 수열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다른 수열이 이름이 있긴 한데, 이거를 시그마를 씌워주면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2차식으로 나오는데요. 2차식 형태로 나와서 이거를 교대 수열로 이렇게 사사사삭 없애주면 이게 n에 대한 이런 일반항이 나오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문제에서도 an 플러스 1이 실제로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이는 2차 함수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인 수열인데,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네. 부분은 전체는 부분으로 갈 수 있지만 분분이 아니라 부분은 전체로 갈 수 없고 전체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바로 64번에 있네요. 64번입니다. 자, 64번도 너무 전형적인 교대 수열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고, 작은 거에 1을 대입해주고, 큰 거에 an 플러스 1을 대입해주시고, 자, 이거 항상 이렇게 빨리빠르게 넘어가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러한 나열하는 거에 대한 습관이 안 생겨 있고, 이걸 그냥 대입하는 걸로만 간단하게 끝낸다면 문제를 잘 못 풀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n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a10을 구하시오. 이거 이게 아까 했던 문제를 다시 한 거여가지고, 자, 그래서 19, 그래서 얘 넘어가면 아까 했던 문제죠. 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34가 나옵니다. 네, 이게 문제가, 이건 A형이고 아까 건 B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형, 나형처럼 이제 이과 문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문제였거든요. 이과 시험에도 나오고 문과 시험에도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첫째 항이 4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는데요. 자, 이거의 값은 우리가 그 형태를 알지 못합니다. 형태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심지어 루트가 있어요. 이거 되게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우리가 두 가지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유리화라는 걸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교대 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리화를 하면 루트 k분의 플러스 루트 l분의 1은 우리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l분의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L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1을 곱해주는 거니까 아무런 식의 변화가 없고요. 이걸 해주면 K 마이너스 L분의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L이 되므로 여기에 마이너스 구조가 생깁니다. 자, 마이너스가 구조가 생기면 우리가 교대 수열을 생각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잠깐 위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4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요거를 하는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유리화를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AK 분의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는 곱해야죠. 곱하기 루트 A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K 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해주면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분의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 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자, 근데 이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구조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교차 수열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도 두 개의 수열이 있어서 이 차이에 의해서 수열이 항상 항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떡할까요? 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등차 수열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이죠. 근데 공차가 1이래요.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혹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는 1, 즉 얘가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다시 변형해주면 K는 1부터 12까지 시그마 루트 K는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라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큰 놈에 작은 놈에다가 1을 큰 놈에다가 12를 넣어서 A13 마이너스 루트 A1이 최종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A1은 우리가 4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4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루트 4. A13은 4에다가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1인데 그것을 12칸 가주는 거니까 16이 될 거고요. 그래서 A13은 16, 루트 16이고 4 빼기 2 최종적인 답은 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67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67번에 있네요. 67번에 있습니다. 67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이네요. 76번 여기 있습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두 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자. 그럴 때 두 거의 합 루트 an 플러스 루트 bn 분의 1 시그마 n 1부터 81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겠죠. 근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근의 공식 혹은 완전 제곱식 공식 혹은 완전 제곱식을 구하는 거고요. 완전 제곱식 똑같은 논리죠. 다른 하나는 그냥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그리고 이거는 뭐 곱하기 0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를 잠깐 해볼까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둘이 곱하면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n 혹은 x는 n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x는 n-1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알파 베타인데 어느 게 알파고 어느 게 베타냐? 사실 그거를 안 알려준 것은 문제에서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유리화를 시켜서 교대 수열로 우리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n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 곱하기 알파 n 플러스 루트 베타 n 분의 1. 자, 그러면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 분의 루트 알파 n 마이너스 루트 베타 n인데 그것이 시그마 n은 1부터 81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 자, an 마이너스 bn은 이거는 모르죠. 우리가 이 값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AN일 수도 있고 얘가 AN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한 가지를 그냥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 경우 그냥 AN이 N이다. 그리고 BN, 베타 N이 알파 N이 N이고 베타 N이 N-1이다. 자 그러면 N 빼기 N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게 사라지고 1이 됩니다. 아, 참 교대 수열하기 좋게 생겼네요. 다시 쓸게요. N 빼기 N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둘이 사라지고요. 루트 N 빼기 루트 N 마이너스 1이 되고 시그마 K, N은 1부터 81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고 작은 거에 대입하면 0이 되고 큰 거에 대입하면 이제 루트 81 빼기 0이 되니까 정답은 9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두 번째로는 반대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n-1 n-1 마이너스 n 분의 루트 n-1 마이너스 루트 n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 남게 되죠. 네. 시그마 n은 1부터 81까지 작은 거에 1을 넣어주고 큰 거에 81을 넣어주면 0 빼기 루트 81 마이너스 1분의 0 루트 0 빼기 루트 81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9 최종적인 답은 그냥 9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였고 답은 9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4의 k제곱 마이너스 2n제곱 나나나나 해서 그것이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an이라고 하자라는 일단 이런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1부터 20까지 an분의 1을 더했을 때 이것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고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13학년도 9월 30번 문제인데 엄청 어려운 30번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 4의 k제곱을 우리가 2의 k제곱을 t라고 지원해 볼게요. 그럼 이것은 물론 t는 양수겠죠. 0은 될 수가 없고 양수겠죠.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4n의 t 플러스 8n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t 여기가 4n과 2n 마이너스를 해주면 곱해서 8n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의 n제곱 4의 n제곱이 각각 되겠죠. 마이너스 4n t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함수로서 해석을 하면 이 1이라는 이 조건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저는 이걸 보고 그냥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t라는 것이 2의 거듭제곱으로만 나타내질 것입니다. 이게 거듭제곱으로만. 네, 그러면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이니까 얘가 2의 거듭제곱이 되고 얘가 2의 거듭제곱이 된다면 이 함수는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2의 n제곱 4의 n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 y는 1이라는 어떤 교점을 가질 텐데 자 이것은 이제 1부터 모든 자연수가 가능하니까 2, 4, 4, 16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 이차함수의 특성상 x축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1 커질 때마다 최소 1 이상 y값이 커집니다. 네, 1 이상이면 1 이상 커져요. 그러니까 이 x 방향으로 커지는 속도보다 y 방향으로 커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x 방향으로 요만큼 하면 y 방향으로 이만큼 빠르게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y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무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왜냐면 이 얘와의 교점에서 절대로 2의 제곱이 2의 거듭 제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의 거듭 제곱에서 1만큼을 빼볼게요. 그 이전 2의 거듭 제곱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2의 n제곱 빼기 1이겠죠. 2의 n제곱 빼기 1일 텐데 이것은 사실은 2배의 거리에 달하는 x좌표가 2배의 거리에 달하는, 즉 어떤 x축으로부터 y축으로부터 얘의 거리가 예를 들어 1이면 얘의 거리는 2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거리는 요 거리가 최소는 1인데 얘의 거리가 1이려면 얘는 얘의 거리가 1이면 얘는 근이 여기에 있겠죠. 어쨌든 간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얘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근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0으로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소리이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해만 가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해하기 어려우면 질문하시고, 일단 그 뒤에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K는 2의 n부터 2의 n까지, 그럼 K는 n부터 2의 n까지를 전부 다 더하니까 n부터 2의 n까지를 더하는 거니까 일단 등차 중앙은 2분의 3n이 될 것이고 곱하기 개수는 n 플러스 1이 될 것이므로 이게 an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n분의 1은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3분의 2를 곱해준 값이 되겠죠. 여기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20이라고 되어 있죠. 20까지 해주시면 3분의 2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작은 거 대입하고 큰 거 대입하면 1 빼기 21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해서 결론적으로 21분의 20 이렇게 곱해주면 40분의 63분의 40, 그래서 103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교대 수열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우리 맨 마지막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은 이제 공식을 잘 외워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1, 2, 3, 4, 5와 가는 자연수 수열이므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개수 n개 등차 중앙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냥 단순히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자, 1부터 n까지 k 제곱은 우리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의 전개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k의 제곱 3k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k에다가
1, 2, 3 계속 대입하면서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K 세제곱은 3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K에다가 2를 대입하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K에다가 3을 대입하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되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K는 n일 때 n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n의 세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이것을 다 3, 1의 제곱, 3 곱하기 1 더하기 1, 3, 2의 제곱, 3 곱하기 2 더하기 1, 3, 3의 제곱, 3 곱하기 3 더하기 1, 3, n의 제곱, 3 곱하기 n 더하기 1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중간에 있는 애들은 다 날아갈 것이고,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시그마 n은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3배의 k 제곱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k가 될 것이고, 요거는 n번 더 1을 n번 더 해줬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n의 세제곱 3n 제곱 플러스 3n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2분의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n이 이제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될 텐데요. 자, 요거를 잘 정리를 해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2로 날아가고, 그러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나누기 3 빼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6분의 n 플러스 1을 더해주고 6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줘서 플러스 2라고 하면 2n 플러스 4 마이너스 3, 그래서 최종적으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쉽습니다. 2분의 n 플러스 1이 들어가 있고요. 곱하기 여기다가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됩니다. 2n 플러스 1을 3분의 2n 플러스 1입니다. 둘이 더하면 2n 플러스 1이 되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의 2n 플러스 1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세제곱 공식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인데요. 자, 이것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k 플러스 1의 4제곱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k의 4제곱, 자, k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k 더하기 1의 k의 4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니까 k의 4제곱 더하기 6k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6k의 제곱 이렇게 하면 6k 더하기 4k의 제곱이죠. 4k의 제곱. 자, 이렇게 보실게요. 요렇게 하면 k에서 2k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2k의 세제곱이니까 4k의 세제곱, 요렇게 하면 k제곱, 요렇게 하면 4k제곱,
이렇게 해도 k제곱이니까 최종적으로 6k의 제곱 더하기 이제 2k, 2k니까 4k가 되고요.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 전개한 상황에서 k 플러스 1 4제곱 빼기 k의 4제곱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4k 제곱 플러스 6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k의 4제곱을 하면 뭐 이제 아까 썼던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거는 시그마로 표현한 것 뿐이죠. k는 1부터 n까지 4배 k의 세제곱 6배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더하기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돼서 이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교대 수열이니까 가장 작은 거를 작은 놈에 큰 거를 큰 놈에 해주시면 n 플러스 1의 4제곱 빼기 1이 나오고 4배의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더하기 계산해 줄게요. 요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죠? 둘이 사라지게 된다면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더하기 2n 플러스 1 플러스 n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n의 4제곱 요거는 n의 4제곱 4k의 세제곱 6k의 제곱 6n의 제곱 4n의 세제곱 6n의 제곱 4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사라지죠. 그게 4배의 우리가 원하는 답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더하기 요거를 이제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n 곱하기 n 2n 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1 더하기 2n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이걸 잘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쪽에서 n 각각 양변에서 n을 나눠주면 6n 플러스 4는 여기 되니까 2n의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4 될 것입니다.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더하기죠. 중간에 자 둘이 빼주면 n의 세제곱 마이너스 2n의 제곱 마이너스 n 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까지 k의 세제곱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것을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n으로 묶어내고 n으로 묶어냈죠? 네, n으로 묶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n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죠. 계산을 잘못했나봐요. 계산을 잘못했나 봅니다. 네, 사실 이 증명을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이유가 그래도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증명을 하긴 했는데 어디서 틀렸을까? 플러스 1 네, n으로 나눈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여기를 n으로 안 나눠줬네요. 그래서 그랬구나. 여기 n 해줘야 됩니다. n의 4제곱 플러스 2n의 세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을
그러면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때 여기를 n으로 안 나눠줬었죠. 근데 얘는 n으로 나눠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보다 전체의 제곱이다. 원래 이때 중괄호 쓰이긴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세 개를 한번 볼까요?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 3분의 2n 플러스 1, 3분의 2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2n 플러스 1 그리고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이 공통으로 발견돼서 나중에 계산할 때 이 공통인 걸 잘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아주 풀기가 쉬울 것입니다. 공통인 거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그마 변형, 즉 실제로 시그마를 계산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를 하면서 계산을 해야 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뭐 당연한 소리긴 한데 시그마 k는 m부터 n까지 ak를 우리가 am 더하기 am 플러스 1 am까지 더하는 거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서 얼마까지? 바로 이 직전에 am-1까지를 제외시켜주면 자, k는 1부터 n-1까지 ak를 해주면 그것이 결국 시그마 k는 n부터 n까지 ak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건 그냥 이제 당연한 소리니까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요거겠죠. m이 아니라 n-1이라는 점, 그 이전 거를 빼야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그거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요 평행이동이랑 수열의 값이 0이 되려면 이라는 요 주제는 좀 고난이도 주제거든요. 뭐 고난이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어려운 주제여서 문제를 풀면서 그 상황이 왔을 때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k는 n부터 n까지 ak를 시그마 ak는 am 플러스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의 n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k는 1부터 라는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k는 1이라고 하고 a의 요 밑수를 바꿔주는 겁니다. m-1 플러스 k. 자, 그러면 k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맨 처음에 n부터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더해 나갔을 때 n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n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n 플러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정도가 되겠죠.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렇게 되면 n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실제로 문제를 사용해 봐야 아는데 이런 식으로 k는 1로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전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m부터 시작하는 그런 어떠한 시그마가 있을 때 그 시그마를 좀 더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되게 복잡한 계산 문제도 쉽게 바꿀 수 있어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열의 값이 0이 되면 이라는 얘기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1의 제곱은 한번 계산을 해보려면 일단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k는 1부터 11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1. 네, 이거 1로 쓰면 안 됩니다. 11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막 폭풍 계산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 6분의 0,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할 수 있고, 이거는 2분의 n 플러스 1 할 수 있고, 얘는 그냥 11 뭐 이렇게 되겠죠. 이 n의 자리에다가 11 대입해서 다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러면 계산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또 풀 수 있냐? 잘 보시면 요 수열을 내가 한번 대입해 보면서 나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1을 대입하면 0의 제곱, 2를 대입하면 1의 제곱, 계속해서 대입해서 나가다 보면 11을 대입하면 10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0의 제곱은 무시를 해도 되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k의 제곱까지 10이라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6분의 10, 11, 21, 즉 385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5탄 났네요. 5탄 났습니다. 자, 385.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기하실 거, 개인적으로 필기하실 거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바꿔준다. 뭐 그런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일이겠죠. 네. 19번부터 다시 시작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네.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이거를 등차 수열의 합, 즉 상수항이 0이면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2차 함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0이고 정의역이 자연수인 2차 함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차수열 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t n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d 플러스 a1 뭐 요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거를 2분의 d라고 생각하면 2n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an은 이제 1을 집어넣었을 때 1 빼기 1은 0이니까 여기에도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an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n이 결정되었으니까 여기에다가 k를 여기에다가 4k 플러스 1을 이제 대입을 하면 n은 4n 플러스 4k 플러스 1은 4k 플러스 1은 8k 플러스 2 빼기 2니까 8k가 되겠네요. 그러면 8k에다가 k를 곱해주니까 8k의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라고 했을 때 8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 자, 근데 여기에서 1부터 10까지 k의 제곱은 이제 한번 해보고 외우는 게 좋은데요. 6분의 10, 11 둘이 더해서 21. 그래서 이걸 잘 계산을 해주시면 35 곱하기 11에서 3535 해서 385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주세요. 385 정도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385 385 곱하기 8 그러면 8, 5, 40, 40, 8, 8에 64, 8, 6, 8, 30은 308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080입니다. 답은 4번. 네, 등차 수열의 합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어렵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21번인데요. 21번이 훨씬 쉽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1이니까
2배의 k, 시그마 1부터 10까지 k라고 하고 k는 1부터 10까지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게 뭐가 된다? 300이 된다. 그러면 10a 플러스 얘는 이제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2분의 10, 11이어서 55가 답입니다. 자, 1부터 10까지 55가 답이고요. 2배를 해주니까 100이라고 했을 때 110 플러스 10a는 300. 자, 이러면 나눠주면 190. 그래서 a는 19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9가 되겠고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몇 개 좀 외워달라고 했죠. 요거 요거 다시 써야겠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는 55. 요런 거 정도는 외워주세요.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은 385. 네, 이 정도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이 다음 문제가 어디 있죠? 네, 다음 여기 있죠. 네, 49번 문제가 참 재밌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요게 되게 특이한 문제인데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걸 전부 다 전개를 해서 나열을 해서 시그마 합공식을 써서 풀어야 하는 문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1의 제곱을 이걸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얘만 제가 왜 이걸 나열을 하려고 하냐면 K는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됩니다. 그 말은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계속 나아가면 10을 대입해보면 9의 제곱이 되겠죠. 9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 밑수와 그 윗끝과 아랫끝이 연결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2K 플러스 1을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2분의 9 곱하기 10 더하기 9 그래서 9, 45 플러스 9니까 54가 답이 돼. 2배를 안 했죠? 네, 99가 답이 될 거예요. 99가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99.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했던 요 수열의 값이 0이 되면 이거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요 핵심적인 개념 요거는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요 문제가 맞구나. 요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한 다항식 2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3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식을 적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뭐로 나누었을 때 x 마이너스 n으로 나누었을 때 그럼 얘가 몫이고 얘가 qx라고 해볼게요. qx가 몫이고 나머지가 뭐라 되냐면 an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남았으니까 얘는 반드시 상수가 되겠죠. 근데 얘를 요 an을 구해주려면 우리가 여기 x 마이너스 n이 있는 데에다가 n을 대입하면 x 대신에 n을 대입하면 x 대신에 n을 대입하면 얘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게 되고 2의 n 제곱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이 최종적으로 an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an의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해주면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최종적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의 이것이 바로 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시그마 n은 1부터 17까지 n-1의 전체의 제곱을 우리가 또 계산해보면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얘가 0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시그마 n은 1부터 n제곱
1부터 2를 대입했을 때 n은 2를 대입했을 때 1이죠. 그리고 n은 7을 대입했을 때 얘가 6이죠. 그래서 6 이렇게 써주시고 6분의 6, 7, 13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91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91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95번입니다. 95번은 뭐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뭐 이거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를 우리가 an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n 플러스 5,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5가 되니까 서로 사라지고 an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k분의 1은 역수가 되겠죠. 그러면 n 플러스 1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그럼 55 플러스 10이니까 65가 될 것입니다. 정답은 65가 될 것입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뭐 이렇다 할 때 요것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이니까 A1은 3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게 요거라 할 때라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항 곱하기 개수이므로 등차 중항 개수 중항 곱하기 개수가 이제 55가 되는 거죠. 근데 개수는 우리가 1부터 5까지니까 5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등차 중항이 결국은 무엇이냐? 11, 즉 A3, A1에서 A5까지의 등차 중항은 둘이 더한 밑수를 합의 2로 나눈 것인 A3이겠죠. 그러면 A3의 1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D가 8이 되고요. 이 D가 8이 되고 D는 4가 될 것입니다. 자, D는 4가 되면 AN이라는 식을 우리가 4N-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N-4 곱하기 N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로 계산을 할 수 있고 4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제곱 마이너스 N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분의 5, 6, 11 빼기 2분의 5, 6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니까 55 빼기 15 해서 40이 되겠죠? 40 곱하기 4 그래서 160이 답이 되겠습니다. 160이 답이 되겠습니다. 환다 선생님? 아니 이거 연습 얇아? 아니에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정말 그것이었는데. 한다. 환다 선생님 딱 좋겠구나. 맞아. 영상 찍어서 맞아. 3,000원 내가 좋게 해줬는데. 네, 전 무급이에요. 그래, 3년 그래? 무급이면 해자지. 네. 네. 나 어제 뭐 나가다가 저기 뭐지 병원코 옆에 그 길 있잖아. 그래서 미끄러져서 무릎에 홈런했는데 무릎보다 더 크다. 맞아. 보여줘. 진짜요? 이거 봐 언니. 네. 아,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x분의 3 위의 점 n분의 3과 두 점 n-1, n 플러스 1 네, 이렇게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합니다. 자, 요 길이가 2고 요 높이가 우리가 n분의 3이라고 알 수 있으므로 2 곱하기 n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그것이 an이 되겠죠. an은 n분의 3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an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분의 3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3분의 9가 답이 되겠죠. 그러면 n은 1부터 10까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더하기 n을 하면 n은 1부터 10까지 385 더하기 55가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385 더하기 55를 하면 450이 되겠죠? 네, 390. 근데 그거 비용 가능. 440이 되겠네요. 비용 가려고 했어? 9니까 440이 되겠네요. 네, 440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44번입니다. 언니 가려고 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21학년도 6월 가형 21번 문제인데 생각보다 재밌는 문제입니다. 일반항은 지금 AN은 로그 2의 루트 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인데요. 자,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의 값이 뭐 10,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를 한번 이 an이라는 수열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2 앞으로 나와주고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n 플러스 2가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2분의 1에 1 플러스 로그 2의 m. 저 다시 안 찍을 거예요. 네. 그대로 유튜브 올라간다. 네, 이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예은아 너 이거 나중에 듣고 있으면 다 너희 잘못이란다. 네, 전 몰라요. 희은이는 원래 잘못이 있고요. 상관없어요. 네, 저 다시 안 찍을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1 플러스 로그, 네, 이거 n인데요. n이에요. 네, n이라고 하겠습니다. n, 네, 로그 2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에 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 1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 로그 2의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로그 2의 n 플러스 2가 될 텐데요. 자, 근데 보면 요게 교대수열이죠. 교대수열이니까 요 작은 거에다가 1을 대입하고 큰 거에다가 m을 대입해서 로그 2의 2 빼기 로그 2의 m 플러스 2라고 하면 m, 여기 앞에 m 플러스 2분의 1 전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결국은, 네,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10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그러면 m 플러스 1 빼기 로그 2의 m 플러스 2는 최종적으로 얼마보다 작은 건가요? 200보다 작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잘 정리해 주시는 과정은 이제 잘 알아서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다 써놨으니까 제발 다시 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설명해 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네, 궁금하면 질문하시고요. 자, 근데 보면 여기 200을 우리가 요거를 m 199 요거를 넘겨주면 199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자, 여기 보면 자연수 m이라는 조건이 있고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근데 이 식은 일반적으로는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거를 로그 뭐 2의 m이라고 할 때에는 뭐 아무런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지수 함수랑 1차 함수에 대한 교점이므로 이거는 아무런 교점을 관계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수와 정수의 성질 그리고 홀수와 짝수의 성질을 가지고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넓은데 갖다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수는 어떤 수의 배수도 아니고 뭐 어떤 수도 아닙니다. 근데 이 수에 대한 특징을 한 가지 알 수 있다면 얘는 홀수지요. 자, 근데 홀수인데, 자, m 플러스 2는 어쨌든 로그 2가 이제 얘가 자연수이므로 얘도 자연수가 나와야 될 거예요. 뭐가?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자연수인 이게 나오겠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얘가 짝수이면서 얘가 홀수일 때 얘가 홀수가 나올 수 있고, 혹은 얘가 홀수이고 얘가 짝수이어야지 얘가 홀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얘는 자연수이면서 짝수 빼기 홀수이거나 홀수 빼기 짝수여야 돼요. 그러면 m 플러스 2는 근데
2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므로 그것이 홀수 또는 짝수가 돼야 되므로 요게 2의 홀수 제곱 혹은 2의 짝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2는 2의 어쨌든 거듭 제곱이 되므로 n 플러스 2는 결국은 짝수 n 플러스 2가 짝수가 될 거예요. 자 n 플러스 2가 짝수가 되면 m은 결국은 짝수가 되겠죠. 왜냐면 짝수 빼기 2는 당연히 짝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m이 짝수가 나오므로 얘가 결국은 맞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m은 짝수고 마이너스 홀수이므로 우리가 홀수라고 할 때 2의 n 플러스 2의 이제 n 플러스 2가 2의 홀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2가 2의 거듭 제곱인데 그게 무슨 수다? 홀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2가 홀수인 경우를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2의 홀수 제곱이죠. 그러면 2의 1, 2의 3, 2의 5, 2의 7 근데 2의 7, 2의 9까지 있을 수 있는데 2의 9까지 가면 2의 9제곱은 이제 512이므로 199가 절대로 될 수가 없겠죠. 이게 199가 절대로 될 수 없을 거예요. 왠지 모르겠다고요? n 플러스 2는 2의 9제곱이니까 512가 될 것이고 m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510이 될 거예요. 그럼 510 빼기 요거니까 9가 되겠죠. 그러면 501이 될 거예요. 그럼 자 199보다 당연히 더 크게 되죠. 그러니까 2의 9제곱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가 n 플러스 2 n 플러스 2 n 플러스 2가 각각 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0 그러면 8이니까 떼면 m은 6 30 128이 되겠죠? 그럼 126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숫자들은 모두 짝수 빼기 홀수여서 홀수가 남을 수 있으면서 m이 짝수인 수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답이 되는 거죠. 근데 m은 0은 될 수 없으므로 그냥 6, 30 이걸 다 더해주면 156 더하기 6 즉 162가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162가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습니다. 아까 왜 그랬어? 난 그 소리 잘 크기 조정. 이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93번 답은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네 문제를 다 풀었고요. 자 이제 제가 문제를 다 풀어서 들었으니까 네 잘 이걸 풀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 어떻게 풀었나 한번 자기도 잘 풀어보고 봤나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한번 다 풀어가는 게 숙제죠. 그래서 그 숙제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